자, 이제 철도사업법 제4장 전용 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철도 사업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 전용 철도에 대해서 자가철도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용 철도 위에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제 34조부터 보시면 자, 전용 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 철도의 건설 등에 대해서 밑에 줄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이죠. 등록 동그라미. 원래 철도 사업은 면허입니다. 근데 이제 전용 철도, 즉 자가 철도에 대해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등록제로 바뀌는 거고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등록이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영제 12조 1항으로 넘어가셔서 경미한 게 어떤 거느냐? 1, 2호 묶어두시고 보시면 늘 있는 일이죠. 운행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또는 이제 배차 간격 같은 걸 이제 연장하는 경우 늘 있는 거고 3호에다가 10분의 1 동그라미 범위 안에서 철도 차량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체크할 부분이 6호입니다. 6호. 그래서 6월 범위 안에서 전용 철도 건설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6월이 넘어가면 변경 등록을 해야 되지만 6월 범위 안에서라고 한다면 변경 등록이 별도로 불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제 35조 결격사유 별표. 결격사유는 거의 다 대부분 별표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에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 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자, 1호. 자, 제7조 1호. 그래서 제7조를 한번 보고 오시면 그 두 손으로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고 오시면 262페이지에 7조 1호에 이미 동그라미가 돼 있죠. 그래서 7조는 1호와 2호까지 있는데 지금 보통은 1호만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호, 이 법에 따라 전용 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35조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철도 사업과 다른 거는 없었죠. 다른 건 없었지만 7조의 1호 그리고 취소일부터 1년 기준이 1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 양수. 자, 전용철도 운영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신고입니다.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가 철도 사업은 인가예요. 철도 사업은 인가인데 전용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로 조금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 보시면 전용철도에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다. 자, 양도, 양수, 합병 원칙적으로 철도 사업액 같은 경우에는 인가지만 지금 전용철도로 바뀌게 된다면 신고로 충분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도 날짜 체크 30일. 자, 법제 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입니다. 전용철도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줄 3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자, 상속 같은 경우 또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옆에다가 써놓으시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기서는 90일이라고 해요. 요거 정도만 간단하게 써놓으시죠. 근데 여기서 뭔 차이입니까? 여기서는 90일이라고 지금 철도사업법에서는 3개월이라고 하는데 뭔 차이입니까? 자, 우리 법을 배울 때는 항상 그냥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해서 90일이고요. 얘는 지금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7, 8, 9월로 해볼까요? 7월 달도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8월 달도 31일까지 있고 9월 달은 30일까지 있죠. 그럼 다 더하면 92일이죠. 그죠? 3개월과 90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항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제 37조는 바로 법제 38조 휴업폐업 가는 경우에는 자, 전용철도 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일부를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철도 사업에서는 허가를 받았었죠. 근데 신고입니다. 신고.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법제 39조 개선명령. 자, 국토부 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자, 사업장의 이전 그리고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어 어떻게 끝났는지 좀 체크를 해두세요. 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명령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입니다. 즉, 국토부 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1년 이내. 그 최대 이제 맥시멈 정지 기간이 1년이라는 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 체크 좀 해두시고요. 얘를 2년으로 고쳐서 나온 적이 있어요. 1년 이내입니다. 자, 그다음에 1호. 거짓 부정은 항상 취소죠. 이걸 제외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and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나 정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 5장부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좀 살펴보시면, 자, 점용허가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국유철도 시설의 활용 지원 등, 그래서 법제 42조 점용허가, 이제 국유지산인 철도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것들을 이제 관계행정청이 사업자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점용허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결국에는 1항 정도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자,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 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원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점용. 잠깐 이제 가지고 그 점용, 말 그대로 점용하는 거를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 영제 2항이랑 좀 엮어두세요. 그 법제 42조 1항 옆에 영제 2항 정도 적어 놓으시고 영제 2항 가보시면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영제 2항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점용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10년간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빛바랜 문제가 아닌가라고 싶지만, 이제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 보면 10년 전에는 꽤나 많이 출제가 돼서 별표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해두세요. 자, 국토부 장관은 방금 본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 시설에 대한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맥시멈 다음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즉 점용 허가의 맥시멈 최대치죠. 그 단서 규정도 좀 체크해 두세요. 다만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 기간은 제외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밑줄 쫙 치시고, 자, 1호, 2호, 특히 2호가 아주 빈출 내용이었어요. 자, 1호 철골조 밑에 줄,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점용 허가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2호, 철골조 이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그거 외에 건물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호, 건물이 아니라 이번에 1, 2호는 일단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1호는 콘크리트 위주, 2호는 그 외. 하여튼 1, 2호는 건물이었는데 3호는 건물이 아니라 일반 공작물. 일반 공작물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짧아요. 5년. 그래서 요 30년, 15년, 5년을 각각 잘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2000년도 이제 중반, 2000에서 2005년도, 2010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이제 2010년부터는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서 좀 퇴색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도 좀 체크해 주세요. 전부 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법제 2항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2항.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 허가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2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요. 이제 좀 많이 나올 패턴은 이제 취소 부분이 좀 나와야 되겠죠. 취소랑 점용료 얼마 정도 이제 가져가느냐, 얼마 정도 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더 현 트렌드에 맞다고 보는데, 법제 42조 2. 자, 점용허가의 취소입니다. 요거 지금 안 나왔는데 별표 하나 쳐두시고, 법제 42조와 그거 관련된 시행령보다는 그냥 법제 42조의 2, 요걸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저보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라고 한다면, 자, 국토부 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요. 여기서는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에 밑줄 치시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자, 1호 타목적으로 점용허가 목적대로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점거하고 있는 경우. 자, 2호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자, 3호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체크. 오답을 굳이 이 내에서 만든다면, 별도로 선지를 제작하지 않고 이 내에서 만든다면
1년 여기에서 틀리게 되겠죠. 6개월 이렇게 고쳐서 내면 위화감이 전혀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즉 3호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해 두세요. 1호부터 5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선지가 되겠네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용률 나빠하지 않은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로 딱 내기 좋은데 지금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출제가 안 됐고 지금도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법제 43조 시설물 설치 대행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직접 설치하거나 밑에 줄 중요한 건 거기죠. 국가철도공단에 대행을 맡길 수가 있다. 누구한테? 국가철도공단 밑줄. 철도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국가철도공단이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느냐? 국가철도공단이다. 그 부분 아직 출제 안 되는데 그 국가철도공단 그 부분을 다른 이제 기관 단체로 해서 출제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법제 44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제5장 국유철도의 활용 지원 등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최근 트렌드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법제 44조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근데 전혀 사실 중요하지만 그 시험 목적성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물류 관리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물류 관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 사업자의 점용로까지를 내가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자, 1항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대통령령 형광펜 하시고 시행령 14조 1항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가운데 박스 보시면 자, 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밑줄 철도시설의 가액 and 밑에 줄 사업의 매출액 기준 밑줄 그래서 얘네 둘을 기준으로 산출한대요. 그래서 점용료의 산출 기준이 뭐냐? 철도시설의 가액과 내가 점거하는 철도시설의 가액과 사업의 매출액을 동시에 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2항 2항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가액은 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그 법에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어찌됐든 그 법을 통해서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해서 적용한다. 3년 동그라미. 날짜 바꿔서 한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연도. 박스 딱 던져주고 그 박스에 빈칸 채워라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어요. 자, 법제 2항 제44조 2항 보시면 별표 하나. 저는 여기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법제 44조 2항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최근 개정돼 놓고 개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용료의 감면 사유가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1호, 2호 묶어두세요. 자,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에 주려고 이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and 2호 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 허가를 받거나 임시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두 가지 사유에 일단 감면할 수 있고요. 자, 3, 4호 보시면 3호 공공주택 건설 밑줄 4호 재해 밑줄 5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 밑줄 그 정도. 이렇게 첫 번째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된다면 점용 허가 관련해서 그 돈을 감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용료를. 자, 되겠고요. 3항도 마찬가지로 자,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 밑줄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아까 보셨죠? 얘한테 대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또한 위탁할 수 있어요. 자, 4항의 두 번째 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세체납처분의 예 밑줄. 당연히 시도지사가 한다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하겠지만 지금 주체가 국토부 장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우측에 가운데 박스에 영제 14조 사항을 좀 보시면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선납해야 된다. 동그라미. 1월 말 동그라미. 네, 그 정도까지가 출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법제 44조의 2 변상금의 징수입니다. 법제 44조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법제 44조의 2 변상금의 징수. 자, 국토부 장관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 시설을 무단으로 쓰는 거죠. 지금 무단으로 점거해서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 숫자 체크 120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2배예요.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 무단으로 써가지고 변상금이 얼마냐? 그리고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우리 물류 관련 법규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 과징금, 벌금은 늘 나오는 건데 변상금은 거의 없죠. 최초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상금은 철도사업법에서 점용료 관련해가지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을 낸다. 네, 그래서 이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과태료로 바꿔서 이렇게 박스 하나 딱 만들어서 던져주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변상금이라는 용어, 그리고 1.2배, 120이라는 용어 체크 2개 해야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법제 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이에요. 이전. 자, 점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동그라미. 자, 시험에 앞으로 또 나오기 쉬워요. 인가를 신고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법제 46조 원상 회복 의무. 자, 1항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 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자, 맞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자, 의무입니다. 지금 법 제목에서 말했듯이 원상 회복 의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마지막 서술어도 원상으로 회복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다만 국토부 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 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자, 2항 국토부 장관이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밑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가 행정대집행법을 다른 이제 뭐 민사집행법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달리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쓱 집어넣고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따라가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이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 하여튼 법 제목은 알아야 돼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체크해 두세요. 공법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인 거고 이제 민사집행법은 당연히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죠. 민사대집행법이 아니죠. 자, 4항 국토부 장관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등에 자,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해주는 대신에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무상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국가는 역시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되겠죠? 그 두 개가 매칭이 돼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자체를 무상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법 조항이었고요. 자, 법제 46조에 있는 숫자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숫자, 국가기속 시설물의 사용 허가 기간 등에 관한 특례. 자, 1항, 국가기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 기간은 10년이네. 10년 체크. 자, 출제되지는 거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서 2항까지만 체크할게요. 2항, 허가 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 체크. 종전의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1회 체크.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칙이라든가 벌칙은 뭐 굳이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미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사업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끝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항만운송사업법과 이제 농업법 나왔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좀 쉬었다가 항만운송사업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